둘, 셋. 네, 안녕하세요. 개운예술대학교의 이동민입니다. 오늘은 CNC를 사용해서 이제 모형을 출력하기 전 단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이제 어떤 외주 업체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지금 모델링을 이렇게 3개 정도 했어요. 얘가 기둥이 있을 거고, 기둥 이렇게 쭉 박히겠죠. 기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벽체가 있고, 슬라브가 있고, 앞에 뭐 땅이 있는데 약간의 홈을 이렇게 파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라이노에서 하게 될 때는 각각 개체별로 이제 독립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개념은 레이저 커팅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CNC라고 할 때는 이 드릴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발생되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탑뷰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얘를 이제 메이크 2D를 해야겠죠. 그래서 메이크 2D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2D를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선이 나왔어요. 이렇게만 맡겼을 때 딱 이렇게 잘리면 너무 좋을 텐데 이제 그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인아웃 개념이 생기거든요. 인아웃 개념.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업체에 맡기거나 내가 이제 CNC를 사용할 때 이 엔드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엔드밀의 이제 직경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R값이 생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지름이 3mm 이내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3mm 이내를. 그럼 얘가 이제 어이구 왜 따라와? 얘가 이제 가공을 할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선대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까지 파이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까지. 그쵸?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까 모형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딱 그 치수만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왜곡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쪽으로 옵셋된 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중앙에 있을 때, 아이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얘가 안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안쪽으로 가면은 더 심해지죠. 얘가 이만큼 파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럼 우리가 얘를 엔드밀을 바깥쪽으로 해야 얘가 잘 빨리겠죠. 어쨌든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얘를 확대해서 이게 엔드밀이라고 했을 때, 자, 엔드밀의 중심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 중앙에서 양쪽으로 옵셋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엔드밀이 어떤 바깥쪽으로 향해 간다면은 얘는 이 자재가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근데 어떤 선의 안쪽으로 간다면은 얘는 엔드밀의 두께만큼 옵셋이 된 상태에서 뽑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얘를 이제 대문자로, 가운데 얘가 on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은 재료가 여기 안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그러면 얘를 빨간색으로 제가 캡처를 해요. 얘는 인이 되겠죠. 인이 되고, 얘는 온이 되고, 그다음에 얘는 아웃이 됩니다. 아웃은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어떤 우리가 자재가 있을 때
네, 이런 자재가 있을 때 이 엔드밀을 온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인으로 할 거냐. 이것도 맞춰서 천천히 해봅시다. 여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건 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인으로 할 거냐, 온으로 할 거냐, 아웃으로 할 거냐인데, 일단 온은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가공할 때가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재를 중심으로 인 가공을 할 건지 아웃 가공을 할 건지만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이노에서도 꼭 써주세요. 그 인인지 아웃인지.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인 가공이잖아요. 그래서 인 가공. 그다음에 파란색이 아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란색도 아웃 가공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빨간색 파란색 레이어가 구분이 됐고,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바깥쪽은 아웃 가공을 해야겠죠. 바깥쪽으로 얘가 경로 설정을 해야 재료 안쪽이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중간에 없앨 게 없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아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객체를 아웃 가공. 아이고,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메이크 2D 하면 색깔이 안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 무지개를 속성창을 연 다음에 이제 표시색을 레이어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어 설정하는 대로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에는 뭐가 문제냐? 자, 안에는 어떻게 가공이 돼야겠죠? 안에는, 자, 얘도 아웃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이만큼 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으로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웃 가공을 해버리면은 빨간색이 지금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 가공을 해야 돼요. 그쵸? 네, 이거 잠깐 지우고,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건 이거의 형태인데, 그러면은 어떤 거에 안쪽에 있는 거는 다 인가공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웃으로 가고 얘는 인으로 가야 딱 그 재료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엔드밀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이제 아웃이겠죠. 재료의 변경. 얘는 인가공이에요. 변경. 이렇게.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지금 제가 이거 기둥을 몇 T로 가져왔지? 5T네요. 자, 이, 이 OT9, 이 지름이 이 엔드밀보다 작게 되면은 얘는 안 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엔드밀을 사용할 때는 업체에 내가 기둥의 폭이랑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엔드밀이 6mm다 라고 하면 얘는 못 파겠죠. 아무튼 이제 5mm일 텐데, 지금 우리가 예시로 사용할 것은 엔드밀이 3mm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할 거예요. 이게 3mm일 때도 있고 4mm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파고자 하는 최소의 깊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지름이라고 한다면 그게 엔드밀이 더 크지 않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둥을 OT를 쓸 건데 엔드밀이 OT는 괜찮아요. 근데 OT보다 큰 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얘도 이제 인가공이니까 빨간색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이 엔드밀은 고속 회전을 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하는 동안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간 팽창을 했다가 나중에 조금 수축을 해요. 그래서 기둥이 뻑뻑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한 0.2mm? 0.2mm 정도?
그럼 얘를 만약에 옵셋을 하게 되면, 그래서 0.2로 한다. 그럼 이 정도 좀 커지겠죠. 이 상태에서 가공하는 게 좀 좋아요. 0.2mm 혹은 0.1mm 정도. 약간은 조금은 이렇게 뻑뻑하지 않게 들어가야 모형 제작할 때 좀 수월할 테니까. 어차피 이제 벽체들로 슬라브랑 슬라브 간격은 맞출 수 있잖아요. 이제 기둥 같은 경우에 빡빡하게 들어가면 안 돼서 한 0.2mm 그 정도만 좀 넓게 해주시면 이제 잘 들어가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옵셋을 다 해줄게요. 이렇게 내부 거는 지우면 되고, 여기도 평면에서 볼까요? 또 지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아웃이거든요. 여기가 아웃 거고, 제레일 변경. 그쵸? 근데 이걸 한번 봐봅시다. 자, 얘는 이만큼 중간에 턱이 깎여 있죠. 그쵸? 이렇게 가공을 하려면 이건 포켓 가공이란 걸 해야 되는데, 포켓 가공 어떻게 하냐? 일단은 포켓 가공하기 전에 얘를 한번 다 파야겠죠. 그래서 팔 때는 얘도 레이어를 따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꾸기 한 다음에 포켓 가공. 근데 포켓 가공의 깊이를 몇 미리로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 5mm로 했어요. 근데 이게 1mm일 수도 있고 3mm일 수도 있겠죠.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가공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여기는 5mm로 돼 있으니까 지금 포켓 가공하고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의할 때 말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5mm라고 적게 되면은 얘로 이렇게 선을 한 번 더 그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영역 안에서는 인으로 포켓 가공을 한다. 근데 5mm만큼 파괴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메이크 2D 된 거 지우고 이 상태가 되겠죠. 근데 아까 여기가 지금 이어져 있지 않았는데 얘도 연결을 하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인을 해서, 그러면 얘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켓이 들어갈 라인이랑 전체 외곽을 딸 라인,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얘 지우면은 이렇게 탑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혹시 모르니까 조인을 해서 닫힌 선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이 원이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을 정의하는 방법이 프로그램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깨줘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깨주냐면은 제 컨투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가 이제 윤곽선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컨투어, 또 컨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애가 있잖아요. 이 차수가 있죠. 여기 이 제어점들. 근데 이게 프로그램마다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컨투어를 내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을 깨주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네. 컨투어가 아니죠. 컨볼트죠. 컨볼트요. 미안해요. 이렇게.
맞나? 잠깐 확인해보자. 맞아요. 컨버트 CONVERT 컨버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영어 단어 헷갈렸어요. 컨버트 이걸 해줘야 곡선이 깨진 상태로 나가요. 그래서 이것만 유의하면 뭐 이거는 뭐 연락 오거나 하겠죠. 원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DXF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일러스트로 내보내면은 이제 완료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맡기시면 되고, 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